예,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받고 여기서는 아래로나 여기서 아래로 가지 않고 다시 튀어 오르면서 이제 추가 상승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을 여기서 이걸 뚫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걸 뚫지 못하고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하단을 깨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평선상 회복하는 걸로 봐서 지금 점점 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러나 여기를 뚫어도 여기도 전고점이지만 여기도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본격 상승은 2277 여기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위에 거보다는 일단 현재 이 아랫단 여기 뚫는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를 말씀드린 거고, 좀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예, 이 파란석을 지금 뚫고 있죠. 그래도 대각선의 하방 압력을 지금 뚫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을 뚫게 되면은, 여기도 위로 올라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어쨌든 추가 상승 가능권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은 매우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매물대가 특히 여기에 2000선 부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과하면서 거래량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걸 소화를 해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힘으로 소화해내면서 오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올라온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긴 줄었죠. 어쨌든 저는 이 2000선 여기를 이러한 거래량을 뚫은 게 대단하기도 한데, 근데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선물이 끌어당겨 주니까, 상방으로 끌어당기니까, 또 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도 조금 더, 그런 영향도 없진 않겠죠. 어쨌든 코스피 경우에도 그냥 차트대로만 간다면은 이후에 이 라인이 지지되면은 2200선 지지되고 좀 더 올라서면은 상향 신호로 간다고 일단 알고 계시고요. 아직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의 많이 하방 우려로 인버스를 많이 쳐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 인버스는 어쨌든 5일선이라도 깨지면 그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면 오를 때마다 조금씩 늘리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더 좋죠. 코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이 라인을 통과한 지 오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긴 그림인데 한 5년 정도 긴 그림인데 이거를 통과하고 오르고 있고 요거를 통과하면 또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코스피도 이렇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 정고점을 일주일 넘게 버텼죠. 이 경우에는 조금 눌리더라도 여기만 지지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저희가 인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버스를 매우 서서히 근데 이제 계속 줄여야죠. 코스닥 인버스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 박스권 이렇게 했을 때 예,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늦는 겁니다. 코스닥이 더 감도가 좋고요. 코스닥 인버스도 이제 거의 다 처분을 해야겠죠. 차트대로만 간다면. 해외 증시도 나스닥이 코스닥처럼 사상 최고치 하면서 잘 나가고 있죠. 물론 5일선을 잠깐 이탈하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회복은 했는데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거래량은 조금이나마 조금 줄고 있고 그죠? 어쨌든 살짝 5일선까지 회복을 해서 상승 가능성이 커지건 근데 만약 여기서 못 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추세 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21선 요거를 깼을 때는 그때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코스닥이나 나스닥은 5일선만 깨져도 기계적으로 한 5% 정도씩은 기계적으로 그냥 인버스를 넣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요. 10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씩 그때 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도 5일선 회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은 인버스 지금 2.5% 비중 아주 조금만 들어 있습니다. 나스닥. 아니다. 5% 있습니다. 5%. 지금 나스닥도 5% 있고 코스닥은 한때 좀 많이 늘렸었다가 지금 5% 남아있는데 코스닥은 일단 줄일 것 같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전체 투자 비중이 높지 지금 인버스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인버스 비중은 매우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 외국인 동향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즘에 좀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죠. 기관하고 그래도 17일 날에도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요. 2천억대. 그러나 아직은 7월 중으로는 1조 3천억 매도이고 6월 중.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감도가 좀 줄고 있으나 7월에도 역시 매도는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조 원 올해 여전히 매도가 쌓여있다는 점은 늘 기억하시고요. 채권은 꾸준하죠. 아마 계속 갈 겁니다만.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겠죠. 예, 선물 시장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선물 시장대로 흘러왔으니까요. 외국인들. 여전히 지금 선물은 1조 3천억 가량. 그러나 이제 미니 선물하고 요거보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미니 선물은 조금. 예, 미니 선물이 지난 만기 이후 외국인 소량 166억 매도 포지션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지난 만기 후에 447억 매도 포지션이고요. 그래도 주식 선물은 조금 55억 플러스라서 다 합치면은 대략 1조 2천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조 2천억대 상방이다. 예,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되겠죠. 선물 1조 2천억대 상방. 근데 이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작은 겁니다. 그죠? 작은 거예요. 그동안 막 늘 3조 원 이상, 4조 원, 5조 원 상방을 쳐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선물은 조금 작다. 그러면 이 나스닥이 버블을 언제 꺾이게 될까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달려들 때까지 지금 올려 붙이는 중으로 보이고요. 월계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요번에 뭐 12,000까지 올린다. 내지는 뭐 13,000까지 올리자라고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8,000까지 떨어뜨린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선물로 나스닥 선물을 전 세계 개인들이 강한 상방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상승한다고 해서 강하게 상방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는 당연히 이거 잡아먹으라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각국의 선물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으로 밀어볼 때 아직은 외국인들은 약간 상방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들이 다시 만약에 개인이나 뭐 일부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다시 상방으로 달려들게 되면은 얘네들은 또 다시 하방을 하겠죠. 물론 그럼에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선거가 11월인가요? 그거는 모종의 합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랑 그때까지 올려 붙이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분기까지 하고 또 이제 9월 이후에 다른 장세가 벌어지는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버블이라도 나스닥도 현재 상승 추세 위에 있다는 점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버블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버블이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에 뭐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투자하신 분이라면 좀 남겨서 이 추세가 깨지기 전에 볼 줄 아신다면은 그렇게 여기서부터 샀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로 달려들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전 닷컴버블을 봤다시피 어쨌든 간에 무리하게 견인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당시로 돌아가서 볼까요? 2000년 3월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당시도 버블이 엄청났거든요. 99년도에 진짜 미친듯이 올랐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세요. 일봉으로 보세요. 다가 떨어져도 다시 올리고 떨어져도 다시 올리고 그리고 쌍봉이었네요. 그래서 쌍봉 마지막 쌍봉. 그러니까 이게 참 일봉으로 쌍봉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짝봉이라고 한 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반등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진짜 더 급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급락은 어디서부터 어디였냐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첫 급락도 5천선에서 3천선이었어요. 5천선에서 최저점은 한 3,200 정도까지 되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3천 초반에서 다시 4천 한 200선 정도 돼 보이죠. 거기까지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그 후에 진짜 큰 하락은 이 구간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락한 거 이거 그러니까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큰 모습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무리하게 견인된 이 끝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넘는 순간이 왔을 때 분명히 이 파동이 나는데 5천에서 3천입니다. 그리고 또 3천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끝까지 헷갈리게 한다. 그게 바로 이 저 과거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요거랑 요걸 설명드린 겁니다. 방금. 이때도 98년도부터 미친듯이 올랐었어요. 미친듯이. 그래서 결론은 투자는 하되 저평가에 우리나라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고 우리나라나
우리나라가 제일 저평가예요. 뭘로 봐도. 그리고 나스닥은 위험하다. 근데 변동성은 계속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 지금 테슬라처럼 끝까지 정신 못 차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자금 투자하시고요. 이거는 뭐 지금이라서가 아니라 늘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저평가입니다. 예, 말할 수 없고 외국인 선물 매도로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차트 이평선이죠. 이평선 깨지면은 일부라도 인버스 대응하면서 인버스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버스 넣었다가 또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좀 손해가 나긴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인버스 올인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 어느 종목이 오른다고 해도 그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100조 원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미는 정책에 수혜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오히려 약간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이 많이 있을 건데, 물론 지금 PCB 같은 경우는 뭐 대덕전자에서 PCB 업종이 많이,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그 업종들이 요즘 이미 조금 급등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업종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 저평가예요. 그래서 뭐 조금 올랐어도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것을 통해서라도 조금 기술주들이,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기술주들, 부품주들이 저평가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잔뜩 거품은 시총상의 제약주에 집중된 상황에서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상향을 내면은 제약주들도 아마 따라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은 즐기되 개인들이 더 달려드는 시점, 특히 미국에 더 달려들지 않는가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아주 테슬라에 몰빵하면서 아주 지금 미국도 좀 환장하는 중이라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 조금 더 환장하게 되면 얘네들은 방향전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